자, 두 번째는 레이아웃입니다. 사실 이게 앞에 박스 모델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죠. 이번 거는 문서의 각 엘리멘트들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엘리멘트 중에 아직 안 배운 엘리멘트죠. 디비전과 스팬이라고 하는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자, 디비전과 스팬 뭐 하는 엘리멘트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블록과 인라인을 구분할 때 쓰는 엘리멘트예요. 블럭이라는 게 뭐예요? 한 칸 한 칸을 나눠서 그 칸 전체를 차지하는 걸 블럭 엘리멘트라 그러죠. 인라인 엘리멘트는 뭐예요? 대표적인 태그가 뭐가 있어요? EM이나 이미지, A, href,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라인 태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비전을 썼다고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블락 엘리먼트야, 이 부분은 인라인 엘리먼트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펜 엘리먼트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디비전 안에 들어가 있겠죠. 블락이 있어야지 그 안에 인라인이 있을 거니까. 이 블락과 인라인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li 리스트 태그는 일반적으로 한 줄 한 줄을 차지하는 블락 태그입니다. 그거를 디스플레이 이렇게 코드를 바꿔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바꿔주면 한 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보여줄까?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인라인으로 돼 있죠. 인라인으로 돼 있는 놈을 그냥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인라인으로 안 하고 이걸 묶어 보겠습니다. 묶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라인으로 먹혔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쭉 써지는 거죠. 네.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락을 지정하는 거죠. 스팬은 사실은 스팬 자체는 인라인 엘리멘트라서 쭉 가게 돼 있는데 이걸 블락으로 지정해 주니까 이렇게 띄어서 한 칸 한 칸을 차지하게 되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히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든은 요거 자체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론으로 바꿔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히든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한 개는 메뉴를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마우스를 옮겨가지고 어디에 딱 올랐을 때 마우스가 띠리링 나오는 게 있죠. 그럴 경우에 원래 이 메뉴 자체는 히든으로 돼 있다가 옮기는 순간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블락으로 바꿔주겠죠. 한 칸 한 칸 차지하니까 블락으로 바꿔주면서 비지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동적으로 바꾸는 걸 담당하는 놈은 누구?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TML과 CSS를 배우는 건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뭔가 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 뜻이 뭐죠? 뜨다, 떠다니는 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나오는데 웹페이지 상에서요,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요까지를 하나의 블락이라고 칩시다. 그럼 블락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떠다니게 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쓰죠? 신문지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되겠죠. 신문에서. 실제 코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고 이 코드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보면 나오지만 P와 P 이거는 각각 무슨 엘리멘트예요? 블락 엘리멘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P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P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P에서 이미지 태그만 뭘로 바꿔줬어요? 플롯을 레프트. 플롯을 레프트라는 건 이 이미지 태그가 어디로 간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 블락 내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끝으로 가냐 오른쪽 끝으로 가냐, 요거를 플롯이라고 하는 CSS 태그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라이트로 하잖아요. 뭐 어디로 가 있을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몇 가지 기능 중에 이제 플롯에 이네릿도 있고 클리어도 있는데, 이네릿 이렇게 하면 요거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도 있어요. 자,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 블락 플롯이에요. 블락 플롯은 결국은 우리가 화면을 짤 때 이 블락, 그 다음에 이 블락, 이 블락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서 블락을 만들 거예요. 그죠? 3단계로 나눠서 블락을 만드는데 이 블락 내에서의 엘리멘트들은 요거는 플롯 레프트, 요건 플롯 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락 내에서는 또 거기서 플롯이 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락 자체를 요거를 두 개의 디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 두 개의 디비전이 플롯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블락 전체를 플롯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초기에 여러분이 배울 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코드인데 한번 보게 되면 디비전 처음부터 클리어 픽스 디비전이 가장 크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끝나면 섹션 1과 섹션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봤을 때 제일 큰 블락이 있죠. 블락 밑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섹션 1, 섹션 2가 있습니다. 스타일 자체를 한번 날려봅시다. 자,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내비게이션, 섹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디비전에 대한 스타일을 먹여줌으로써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테두리가 생겼죠. 디비전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이거 전체는 하나의 블락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의 클리어픽스는 클리어픽스 자체 이제 오버플로우 오토로 한 건데 요거는 지금 뭐가 안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에 이제 뭘 시켜줬어요? 플로우스 시켜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다 붙게 된 거죠. 저거 자체만 이제 이 디비전 내에서는 왼쪽으로 굳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요거는 200, 보더 사이즈는 3이에요. 그죠?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206. 왜? 양쪽에 3씩 더해지니까. 그래서 206이 되죠. 그럼 이제 섹션이 보세요. 마진 레프트 마진이 얼마? 20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6이 띄어져서 보더 사이즈 3으로 해서 앞으로 그려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코드만 보고 상상을 해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206씩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요렇게 화면이 변하는 거죠. 자, 이제 코드를 보고 디비전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문서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스태틱,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픽시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런 거예요. 먼저 스태틱은 원래 우리가 아는 그 포지션이에요. 원래 우리가 CSS를 먹이기 전에 HTML의 기본 문서는 어떤 식으로 돼요? 블락 해서 한 줄을 가득 차는 문서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게 스태틱이에요. 그냥 그 문서의 위치가 원래 가야 되는 것을 정해주는 걸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는 뭐냐면 자기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릴레이티브 20px, 레프트 20, 얼마 20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20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릴레이티브예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이 페이지를 아예 여기 위를 0,0, 브라우저에서 여기 위를 0,0으로 잡았을 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치. 앱솔루트는 이 페이지에서 원래 있는 거고, 픽시드는 뭐냐면 이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함에도 이 페이지 하나를 잡았을 때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시드는 사실 가끔 씁니다. 어떨 때 많이 써요?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뉴를 밑으로 당겼을 때 계속 메뉴가 막 따라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픽시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4가지 포지션을 사용해서 많이 쓰게 되고요. 자, 픽시드의 여러 코드들을 볼게요. 자, 먼저 앱솔루트입니다. 디비전, 릴레이티브와 앱솔루트가 있죠. 앱솔루트는 디스 디비전 엘리멘트 앱솔루트에서 여기 박혀져 있죠. 요거를 한번 옮겨 볼게요. 요걸 지금 앱솔루트로 지정을 하고 탑 80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락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부터 200, 여기서부터 200까지 떨어져 온 거죠. 이런 것들. 릴레이티브는 현재 자기 포지션에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릴레이티브도 한번 볼게요. 릴레이티브는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레프트에 30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는 요 위에 놈이랑 같다고. 근데 그걸 기준으로 3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원래 블락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탑도 지정을 하는 거죠. 탑이 100px로 갔더니 위에서 원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100만큼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위치에서 30만큼 갔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릴레이티브는 떨어지는 거고요. 앱솔루트는 원래 페이지를 기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픽시드를 보면 픽시드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어요? 바텀 제로에 라이트 제로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고정돼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줄어들고 이게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원래 화면에서 맨 끝에 위치해 있는 게 픽시드예요. 이렇게 앱솔루트는 절대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원래 페이지에서